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9월 18일 2시 9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4분기 시장 전망 및 주도주 전략 전망. 그죠? 단어가 전망이에요. 전략보다는 전망. 그 다음에 주도주는 전략. 예, 이윤지 앵커는 맨날 장 빠질 때마다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넘겨요. 뭐 내가 뭐 그런 거 치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빠지는 거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한테 한 코멘트 좀 놓으면서 갈게요. 8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지수 반등 얘기해줬고, 눌려도 또 간다라는 얘기해줬고, 지금이 9월 18일이면 거의 3주. 그죠? 3주면 거래 일수로 따지면 일주일이 5일이고 15일. 우리나라 시장 단기 변고 9에서 13. 모든 게 퍼펙트 PERFECT인가요? 예, 단어는 가끔 틀릴 수도 있고요.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장입니다. 그 지난주까지는 준비, 시장 전망에 앞서 몸풀기 했고, 지금 이제 전망 들어가고, 이종복은 어떻게 보면 이건 앵커가 얘기했듯이 예고 홈런 치거나 예고 안타 치는 사람이라는 거, 이 토마토 사람들은 좀 알길 바라고. 해필이면 다다음 주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추석 선물을 줘야 되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하는 게, 나도 보통 수준으로 방송을 좀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뭔 책임을 져.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지. 이 바닥은 실력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자, 오늘하고 내일은 전망이니까 좀 가이드라인 정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주도주는 전략이니까 좀 디테일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종목이 묻히고, 종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수는 흐르는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 이종복은 벌써 3분 동안 별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선 우리가 전망을 보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대세 판단법을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기존에 해줬던 강의가 첫 번째 강의예요. 여러분, 내가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첫 타 시간에 해준 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해갖고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메이저, 주도 업종 막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반도체가 진짜 시장을 살렸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한 주도주였는데, 2차 전주가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개별주만도 못한 시장으로 바뀐 지 한 3주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걸 반도체가 대신해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줬고, 메이저 포지션 변화가 중요한데, 얘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환율 얘기도 다 해줬고요.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 미스터 마켓 얼떨결에 수요일 타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죠?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종복이니까 버티는 거라는 거 또 얘기하고. 자, 대세 판단법에 대바닥에서 나오는 악재서부터 보여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얼추 고점은 고점인데 호재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재탕 삼탕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실전 기법이 들어가면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옵션 필살이었는데 이 시간에 원래는
내가 옵션 필살 40기법하고 중심이론 6대 필살기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종목들이 기똥차게 갈 것 같으니까 준비는 해놓고 말을 안 한 거고요. 자, 패스 시킬게요. 내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얘기 참 많이 해줬고요. 야매 조심하라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죠? 예, 다 얘기해 들어간 거고, 이제 요거 성공 투자 필수 요건, 또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한테 저거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정 얘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 조정은 가격 조정도 아니고 시간 조정도 아닌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다. 얘기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언급된 거 빼버리고 쭉쭉쭉쭉 갈게요, 여러분. 실전기법 108 제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전기법 108 제4 어디냐 또 나오고 그렇지.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진짜 많죠, 여러분. 4월 24일 날 나왔네요.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해라. 이것만 갖고도 앞으로 1년 내내 방송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내가 요 얘기하는 4, 5, 6, 7번만 갖고도 1년 동안 방송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재미없죠,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채팅, 여기 지금 방송 듣는 사람들 1년 내내 방송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송해야 됩니다라고 채팅 쓰고 막 그래야 방송하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요이 땡 한번 쳐보세요. 1년 내내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요이 땡!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하고 12요. 에헤이,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공개 방송할 때 지수 분석을 해드릴까요? 에코프로를 분석해드릴까요? 했더니 슈퍼카 시속 300으로 달리면서 딱지 다 끊길 정도로 속도가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속도가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서부터 그냥 다 보이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패스하고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의거. 지금 주식시장은 가격 조정도 아니고 기간 조정도 아닌 기술적 조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그만하세요. 그거 뭐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자, 지금 주식시장은 장기 상승, 중기 상승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장기 상승, 중기 상승, 단기 급등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단기 급등 시장이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당연한 기술적 조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조정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스하고 4분기 시장 전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상승, 중기 상승으로 돌아갔으니 단기가 꺾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단기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는 나스닥과 연계, 뭐 달러 환율 연계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여기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못 맞춰요, 여러분. 어디를 깨야 된다고 했나요? 1300을 깨야 단기적으로도 좋다. 환율이 중기적으로까지 좋으려면, 중장기적으로까지 계속 좋으려면 어디를 깨야 된다? 이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깨져야만 된다? 1250이 깨져야만 장기, 중기, 단기 계속 좋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70까지만 와도 여러분들 계좌는 폭발적인 수익이 날 겁니다. 확정형. 다시 말하면 환율이 1270 정도로만 오면 여러분들은 폭발적인 계좌 수익이 날 거예요. 또 그런데 말입니다. 환율이 1270까지 올 수 있는 그 어떤 확률서부터 이런 것들을
단정짓지를 못하는 장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다시 이번에 FOMC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FOMC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때 FOMC 뭐 별거 있어? 이러는 보통 수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종복이가 하는 얘기는 FOMC가 별게 없을 것 같아도 FOMC가 별게 없어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도 저 환율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번 FOMC도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는 애들 나중에 4분기에 장 나락으로 갈 때 무슨 얘기할지 내가 맞춰볼까요? FOMC 핑계 될 겁니다. 100%라니까 그거. 그게 보통 수준.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나스닥과 연계하되 달러 환율을 연계시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단기적으로는 1300을 깨기만 해도 좋고 중기적으로 1270만 와도 계좌는 폭발적인 수익이 날 것이고 1250 쪽으로 오거나 그걸 깨야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겁니다.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확정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환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보통 수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꼭 알길 바라고 환율이 1350 위로 올라가면 나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가 나쁘다가 아니고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더 디테일한 거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이드라인만 줘도 충분한 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거는 내일과 모레 타이밍에 야간 방송 와서 이틀 동안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틀 동안은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빠진 다음에는 그 뒤에 3, 4일 동안은 어디까지 더 빠지거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럴 때 배터리를 질르든 말든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추가 노력하세요라는 얘기가 그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건 지났으니까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난 9월 5일 야간 강연 방송 시황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달러 105달러, 106달러, 107.5달러도 있었고 나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환율이 1350 어쩌고저쩌고에 13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만 알아들어도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보면 9월 5일 날 343 저항이라고 얘기해 줬죠. 그리고 밀릴 때 332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CPI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337 부근에 있을 때 335까지는 무조건 하방이다라는 얘기, 지금 실시간으로 하방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은 상태에서 이걸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냐면 이거 내가 갈 테니까 화면 안 바꿔줘도 돼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항상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결론은 지금이 저항이고 이거 9월 5일 얘기예요. 다시 밀리는데 밀려도 335에서 332 수준이고 그게 기회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점이 CPI를 기점으로다. 기가 막히죠? 이거 아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은 맞습니다라고는 하겠죠. 그리고 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추천해준 종목이 여기 보면 9월 6일부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SK 바이오팜부터 이렇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 제약주들은 다 대박이니까 빼버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공식 추천주라고 해서 25,000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에 32,000원에서 35,000원 매도까지 딱 들어가 있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주에 31,700원 찍고 32,150원까지 갔다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코도 막히고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정형외과 가시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또 실시간으로 얘기해 볼까요? 주성이는 지금 신고가 돌파 후 눌림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눌림목은 5일선 지지형으로 움직이고 조정은 상승폭의 50%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준 잡거든요. 이거 이번에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야간 방송 보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어쨌든 좌우당간 저거고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마이크론 26,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적극 매수 들어가 있고요. 두산 테스나나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고 동진이는 내일 시가 매수라고 돼 있고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막 이거 할 때 보면 포스코 퓨처가 공식 추천주에 41만 원에서 40만 원 적극 공략이고 포스코 퓨처가 최대한 싸게 3만 1,000원의 1차 매수. 1차 매수자가 3만 원 언저리로 안 밀리면 절대 추가 매수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고요. 에코프로 BM이 2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5만 원 매도까지 보고 가야 돼요. 이거 단기입니다. 여기 보면 단기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고 코인테크가 공식 추천주에 38,000원에서 37,000원이 매수 추천 가격이고 신고가 매도라고 해갖고 요건 좀 거시기 한데 내가 얘기하기가 어쨌든 가격을 줬는지 안 줬는지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월 달로 가볼게요. 8월 달은 포스코 퓨처에 풀베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포스코 엠텍에는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말 함부로 하지 말거나 본인이 들은 걸 마치 사실인 양 우기지 말라 그랬죠. 이게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는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종목은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장비주는 SKI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 코멘트 드릴게요. SKI도 괜찮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 9월 6일 날 장비의 공식 추천주는 코윈테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SKI는 8월 9일 타이밍에 보면 그냥 내일 시초가를 추천가로 하면서 10만 원 이하짜리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들어갔고 SKI가 공식 추천주는 언제였었던 거냐면 여기 바로 나오죠. 7월 11일이 SKI가 공식 추천주였던 겁니다.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월 11일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8월 9일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9월 6일 이후의 흐름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식하는 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나가다가 툭 들고 공식 추천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2018, 2019년 에코프로 진짜 8,000원에 매수 추천하는 장면 보여줄까요? 8,000원, 8,000원. 2020년 12,000원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서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전재산 털어서 몰빵 막 그렇게 얘기한 거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강조하는 거고 시장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장으로 이어서 지금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할 만한 주식은 기존의 정통 주도주가 아닌 섹터별 종목이 많고 기존의 정통 주도주에는 이제는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하라고 할 만한 위치가 없을 만큼 종목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걸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4분기에 그들이 죽느냐 아니면은 다른 주식이 주도주가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죽어요. 걔들이 다시 가요. 그러나 걔들이 다시 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도 보다 보면
환율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먼저 나오다가 지금은 2차 전지가 분명히 앞으로 나왔고요. 이건 4분기 전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약 조절이 분명히 다른 게 보여지죠? 그 다음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가 계속 포함됩니다. 거기에 과로하고 제약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3분기 시장 전략 해줄 때 했던 얘기들이에요. 요거 잠깐 숨 고를 겸 한번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이거 하나만 치면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테마주도 볼만이라고 돼 있죠. 나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위성이 있는데 이건 추천주가 아니고 결과론이에요. 위성 보면 딱 보여야죠, 여러분. 바로 AP 위성. AP 위성이 9월 11일 날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여루량주 안 부럽다 해서 나간 건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9월 11일 날 2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하면서 요새는 이런 주식이 잘 간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주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바로 있죠, 여러분. 9월 11일 미스터 마켓 AP 위성이라는 주식도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생략.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4분기는 그렇다. 4분기는 그렇다. 그리고 추세의 위치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고 4분기는 주도주 플러스 종목 장세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확정형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매매 원칙 정립 추세 분석 3요소 단기 중기 장기매 요게 이제 스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전망은 전망대로 가면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기법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어떤 그런 거고 저건 평생 이어지는 거고 저것이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이고 결론을 얘기하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 결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 얘기가 조금 덜 들어갈 거고 2차 전지서부터 이제 요 종목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에 이제 가이드라인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예고해주는 사람. 내버립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또 만나. 그쵸, 여러분? 우리 또 만나. 그쵸? 예. 내일 야간 방송, 모레 야간 방송에서 또 만나든 요번 주 수요일 날 또 만나든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요거 지운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요 끄트머리 살려놓은 거고 요것도 끄트머리 살려놓은 거고 요거 끄트머리를 살렸더니 진짜 또 만나가 됐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것도 운명입니다, 운명. 이거 이렇게 지운 거예요. 이렇게 또 만 나 진짜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가 또 만나는 것 운명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는 진짜 이거 옵션 만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딱 그 중간에 있잖아요. 맞죠? 월요일은 월요일 나름대로 위클리 만기 있으니까 금요일 날 미국장에 따라 미국이 밀리면 월요일 날 이렇게 밀리는 거고 수요일은 목요일 전날이라고 거기서 정신없기 움직이고 나도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방송하면 진짜 맨날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짜도 월요일하고 수요일이요. 하여튼간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역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다 지웠고 요거만 남겨놨거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요 빨간색의 가니까 부딪혔어요. 그쵸? 예. 그리고 오늘이 열흘째인데 지난주는 9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점 기준에는 4일이고 이쪽 이중바닥형 저점을 기준에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밀리면 13이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려있는 자리라면 거기가 또 변곡점이니까 밀리고 있는 시점의 변곡점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밀리면 이 종목은 2, 3일 정도 뒤에 지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주식 저점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방송을 하고 있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얘기해 주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 따라가지 마시고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일정한 거예요. 그 지금도 보시면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진짜 6%씩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먼저 급등을 한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게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면 운 좋으면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편안하게 먹으려면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26,200원에서 25,000원 언저리로 밀리기를 기도드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이쪽 어딘가에서 사면 안 깨지는 거고 저기까지 또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마이크로는 조 정도 가격에서 사면 잘 사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지지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지 매수라고 하는 거고 조 가격에 왔을 때 한 번에 살 때는 그게 현재가 매수라고 하는 거고 조 가격까지 밀리기를 바라면서 나누어 사는 것을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고 조 가격대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 약간의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는 3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고 바로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이건 바로 그냥 내일 바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까도 보여줬듯이 눌림목이란 얕은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중목을 베껴서 얘기하는 자들은 눌림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고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눌림목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 목적이 있는 조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이 있는 조정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자신만의 원칙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20년 동안 얘기한 사람이고 20년 동안 그냥 같이 뭐 조정이다라고 해서 다 같은 조정이 아니에요.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게 급락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급락 조정. 급락 조정보다 더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면 그걸 폭락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주가가 올라간 폭이 크면 그걸 급등이라고 하는 거고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크게 올라가는 걸 폭등이라고 하는 거고 주가가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우하향으로 밀리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주식은 저점 매수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올라갔다 또 밀릴 거니까. 반대로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주식을 저점 매수해야 좋겠죠? 왜?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말에 모든 게 다 있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다가 이제 본 거니까 말이 어렵거나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작에 알았어야지. 그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주식을 할 거면 지금부터라도 FM으로 하라. 어차피 주식을 할 거면.
주식을 도박처럼 할 거면 그냥 주식을 하지 마라. 지금 주식하는 시장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 방송에서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하고 막 이런 게 도박인 게 아니에요.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기준과 원칙 없이 주식하는 것도 일종의 도박인 거예요. 파생은 그거에 10배 이상 도박이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거고, 그거 끊는데 나도 6년 걸린 겁니다. 6년. 이종복을 이토마토에서 아는 사람 알겠지만 나는 지금도 당장 파생방송 해달라고 하면 나는 당장 파생방송 하고 싶은 사람이고, 왜냐하면 파생방송을 하면 오해의 소지부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주식방송은 참 깝깝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파생을 씹어먹는데 주식은 갖고 놀겠죠? 까지 얘기하고 코인테크 얘기하겠습니다. 코인테크도 3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거의 10%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해야죠. 이렇게 밀릴 때. 근데 이렇게 크게 밀렸을 때는 사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어디서 샀어야 되느냐? 여기 타이밍.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면 3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코인테크를 사도 사는 걸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환율 갖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이종복만큼 자주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런 얘기 해줬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9월 15일 날 환율 얘기한 거고, 요게 9월 8일 날 환율 얘기한 건데, 여기도 지금 보면 종합이 340을 넘겼을 때도 1300은 커녕 1220도 1320도 안 깨고 있었다 하면서 결국 조정이라고 돼 있죠. 엊그저께 종합이 346 위로 올랐어요, 선물이. 근데 환율이 1320단에 있었죠. 당연히 지수 밀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8월 18일 날도 1350 돌파해도 1409점 있고라는 말 여기 보이죠, 여러분? 8월 18일 날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9월 6일 야간 강연방송, 9월 5일 야간 강연방송에서도 이종복 1350 동일에 억지로 우기면 1375 등 다 여러분들한테 코멘터리가 다 들어갔던 것들 정리를 다시 완벽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토마토 테레비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어렵거나 그러면 추가 노력하라는 얘기가 뭐 그런 것들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별거 없어요. 대신 보세요. 6월 23일 날 1320에서 1350 중요성 해갖고 벌써 6월 달부터도 얘기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면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건. 그리고 자, 이쪽으로 2월 24일도 1320, 1350 얘기해주면서 이종복 말 중에 환율은 1280의 중요성, 1320, 1350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지금 고점에 있는 게 땡큐 베리 머치 익스큐스 미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환율 레벨이면 종합은 330대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30대 언저리에. 그런데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 언저리 쪽에 위치해 있으니 밴드가 넓어지면서 지수가 안 빠진 거죠.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할 건지 아니면 15,000원으로 내려올 건지 뭐 14,700으로 내려올 건지 14,500으로 내려올 건지서부터 밑으로 밀릴 때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만 예측하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블랙스완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14,500을 깰 일이 없으니 종목들이 날라댕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마이가 네버리바디 니뽕 우리뽕 하면서 이쪽에서 만약에 왔다리 갔다리 해도 공격적 긴축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얘들은 위로 쏠 거라니까요. 근데 공격적 긴축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안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러나 지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분석의 정확성은 이토마토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목 장세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면은 가이드라인 충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원맨쇼입니다. 나가 지금 하는 것도 거의 원맨쇼예요. 이게 원맨쇼거든요. 보세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이 뭔지 하면서 원맨쇼 할 때도 그대로 요거 있죠. 자,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이 뭔지 하면서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2019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색깔이만 다르고. 이렇게 일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뀌어야 다른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바뀌면 다른 얘기가 들어가는데 안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6대 필살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섹타별 종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순환매로 대응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3월 5일 방송 화면 해갖고 그 얘기 똑같이 보여주는 것과 요새 이종복이가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똑같죠, 여러분. 맞습니까? 9월달 방송인데 8월 2일 방송국 보여주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자꾸 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드리느냐면,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 외에 그들과 동행을 하든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든 능동적 대응을 하든 능력자 이종복의 말을 믿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매도 얘기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기관과 외국인 자들이 공매도 친다고 투덜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공매도를 치면 고점에 있을 땐 조심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에 온 다음에 그게 추세가 강화될 것 같을 때 공매도 환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르는 거예요. 그럼 걔들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걔들이라고 하니 그들이 공매도 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매도 진짜 있는 걸 갖다 두드려 패갖고 파생처럼 밀어대는 게 아니고, 쟤들 입장에서는 고평가됐다고 보고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친 건데, 에코프로 9만 원대 공매도 친 애들도 있어요. 걔들 인생 나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인생 나락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개인들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바뀌면 돼요. 직원만 바뀌면 돼요. 근데 개인은 추가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 나는 공매도 숏키즈 숏 커버링 같은 단어 안 쓴다고 그랬죠. 보통 수준하고 같이 보이는 거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4월 달에도 얘기했고 올 1월 달에도 얘기했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같은 주식은 이 시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만기 전후에서 만기 게임에 활용될 수 있다. 이게 공매도 숏키즈 숏 커버링 얘기하고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단어만 그냥 공매도 숏키즈 숏 커버링 쓰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종복은 1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남들과 똑같이 보이는 게 싫어서.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거라고요.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면 밀리는 거고 밀리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상승 추세면 저점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럼 저점 매수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 슈팅이 걸리면 팔아야죠.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고, 전부 물량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절반의 물량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런 기법을 만들어내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는 사람이 주식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수준이 될까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벌써 그건 옛날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50대 50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패스하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보면 종목장이 펼쳐질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제약주 보면 내가 알테오젠서부터 ABL 바이오서부터 올릭스 같은 주식 무지하게 선호한다는 얘기 엊그저께도 했었죠. 여기 지금 알테오젠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여주죠. 근데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주식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한 건 SK 바이오팜 이걸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제약주 하면 김봉만이지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주식은 이종복이도 되게 잘한다. 김봉만보다는 못하지만 기본 실력은 있기 때문에 얼추는 따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넘어가고, 나는 한번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 등어리에 칼을 꼽지 않는 한 우리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이로운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하면서 3692 여기도 똑같은 얘기 들어가 있고, 시장에 따라 적합한 대응, 무조건 매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 실전기법 108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 단어가 아닌가 봐요. 띄워쓰기를 해야 되나? 시장까지만. 시장까지만 하면 너무 많은데 이거. 네, 이거 너무 많아서 여러분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가면서 이거 어차피 그냥 시장별 유행 패턴도 있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거 뭐 엔터 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주식 공부는 바로 찾죠, 여러분. 주식 공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이거 띄워쓰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종복은 띄워쓰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띄워쓰기에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하는 행동이 똑같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고,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 그게 사고 파는 기준이든 추세 패턴을 읽는 기준이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든 어떤 것이든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 그러나 여러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초보자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마토를 보거나 이종복의 말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데 틀린 걸 변치 않는 기준과 원칙으로 하니까 허구한 날 주식으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건 준비를 했으니까 쓰고 갈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에도 내가 내 스스로가 방송하고 있는 화면에 근거 영상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요새 경제 텔레비든 유튜브든 유행이 뭡니까? 자기가 기존에 했던 거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거 이종복이 다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바른 유튜브, 증권방송,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잘난 척으로 얘기하고 자랑으로 얘기한 자들이요. 나는 그냥 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일정하다는 얘기. 이게 기준과 원칙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년 뒤나 나는 항상 일정할 거예요. 그럼 200년을 더 산다는 얘기네? 나는 200년 더 산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200년 뒤에도 변치 않을 거란 얘기를 했지. 그게 말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주도주 갈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LNF 일진모트리. 요새 저쪽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나가 그냥 한 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2018, 2019년도까지 보면 넘버원은 일진모트리 에코프로 LNF가 맞죠? 보이십니까? 이쪽에 포철 쪽은 변치 않는 자리에 있고요. 포철은 영원합니다. 내 기준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쪽도 영원합니다. 건설주의 현대건설도 영원하고요. 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는 변합니다.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주식들이 여기에 있는 주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당시 보시면은요. 한미반도체 8,000원이고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8,000원짜리였고요. 주성이가 7,000원짜리였고요. 동진이가 10,000원이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2, 3년 전으로만 가도 동진이가 훨씬 더 좋은 주식이었었어요. 근데 동진이의 성장성을 한미가 따라잡은 거죠. 여기에 하나 마이크로는 없어요. 하나 머트리얼은 있어도 PSK가 저때 저 당시는 넘버원이었고 A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저 때는 아마 덕산 하이메탈 시절이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이십니까? 허구한 날 일진 머트리, 에코프로, LNF인데 한번 내 월봉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역시 SK 바이오팜 월봉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전 바닥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 LNF가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LNF 월봉 볼게요. 허구한 날 거품 물었던 건 2018, 2019년이고 저건 2019년 3, 4월 달쯤 어딘가였어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종복이가 포철로 바꿔 타기 시작한 것은 2022년도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LNF였고 여기서 LNF를 털고 포스코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라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LNF 에코프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건 표시도 안 나요. 아시겠어요? 표시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일진머트리는 롯데머트리니까 월봉만 보는 거예요. 일진머트리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가장 작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롯데머트리가 일진머트리예요. 이쪽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롯데에너지의 월봉은 롯데에너지의 월봉하고요. 롯데에너지의 월봉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실시간이라는 롯데에너지의 월봉하고 포스코 퓨처의 일봉이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건 월봉이에요. 롯데에너지는 월봉이고 포스코 퓨처는 일봉이에요. 어디를 보라고 하는 거냐면 여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길.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든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가 아니에요. 그냥 싸다 싶으면 사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대신 지금은 추세가 꺾여가지고 약한 거예요. 그럼 언제 강할 거냐?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60일선을 밑으로 깔든지 60일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든지,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뭐는 해준 거예요, 이종복이가? 전망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만 필요한 거예요? need is time. 타임, 시간. 콩글리시입니다. need 필요하다. 타임. 타임 니드라고 하는 건 진짜 콩글리스 같은데? 아시겠죠? 그래도 좀 나도 이제 나중에 영어 할 때는 좀 그 조사 막 이런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식으로 한번 안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냥 맑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탑스타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분기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전망 정도 한번 놓은 거고 뭐 큰 걱정은 없으나 2차 전지 쪽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잘 가는 건 제약주, 앤드 인공지능서부터 이쪽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지금 시간은 2시 59분이며 우리는 또 만나요. 여러분, 그죠? 대신 내일은 개별적으로 만나요. 마치겠습니다.